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 세션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사실 이 앞 세션과는 좀 다른 그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이쪽 스토리지 쪽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기술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런 바뀌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코가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스토리지 업계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었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쪽 스토리지 시장도 자체도 사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거기에 걸맞는 기능들이 나와서 그거를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쪽 스토리지 쪽 시장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뭐니 해도 플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스토리지 쪽이나 시스템 분야가 아니신 고객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쪽 스토리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RFP나 고객분이 실제로 이제 도입하신 스토리지들이 전부 다 올플래시 기반의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봤던 스토리지 관련된 RFP들이 전부 다 플래시인 걸 보면 사실 이 트렌드 자체가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옮겨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스토리지 쪽은 플래시가 거의 대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SCM이라고 하는 용어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SCM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런 쪽이 아니고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 새로운 스토리지 쪽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RAM이 갖고 있던 좀 빠른 성능하고 플래시가 갖고 있던 비휘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점들을 결합해서 나온 기술이 SCM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DRAM처럼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스토리지 업계에서도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VMe라는 기술이죠. 기술이라기보다는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NVMe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스카시를 대체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NVMe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NVMe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네트워크에 태워보내자라는 컨셉으로 나온 NVMe over Fabric이라는 그런 기술이 또 이제 요즘 많이 스토리지 업계에서 핫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션에서 이소연 대리님이 발표하셨던 HCI 분야가 사실 이쪽 외장형 스토리지 시장의 모든 벤더들과 서버 시장의 모든 벤더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하이퍼 컨버전스, 인프라스트럭처 이 시장도 사실 스토리지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스토리지가 받쳐줘야 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점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애널리틱스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요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얘기를 빼면 사실 거의 화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AI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거기에다가 또 아까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었던 그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3G 쪽 기반이 안 돼 있다면 사실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쪽은 I/O도 많이 사용하고요. 컴퓨팅 파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토리지 기술들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못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MB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접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MBM이라는 건 사실 기존에 그때까지 거의 한 1970년대 정도에 개발되었던 스캇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제는 플래시 환경에서 대체해서 다른 프로토콜, 신규 프로토콜을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M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MBM가 스캇이가 이제 한국말을 한다면 MBM이는 아주 다른 불란서어나 독일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완전히 다른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서버나 스토리지 안에 들어가는 저장 매체들이 플래시 기반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어떤 그 I/O를 일으켰던 담당을 했던 스카시 프로토콜 자체가 사실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뒷받침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토콜이 MBM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MBM이 아키텍처가 나온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멀티코어 아키텍처가 이제 기업에서 대부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멀티코어 아키텍처와 플래시의 그런 니즈를 갖다가 결합해서 만든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이제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어에 어떤 그 I/O를 담당하는 큐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내리는 큐, 그 명령어를 컴플레이션했다는 그런 큐를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각 코어마다 그런 한 쌍의 그런 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작동이 되냐면요. 기존에 이제 스카시 방식에서는 리드 커맨드나 라이트 커맨드, 읽기 쓰기 커맨드를 한 번씩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NVMe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론상입니다만 거의 6만 4천 개 이상의 커맨드를 동시에 날려서 한꺼번에 I/O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캐퍼를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NVMe라는 것은 이런 플래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레이턴시의 그 아주 작은 레이턴시를 가져가는 그런 환경에서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를 한다든지 특히 퍼포먼스에 이제 포커스된 그런 시스템들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하드디스크보다는 상당히 이게 저전력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된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이제 NVMe라는 것은 어느 한 벤더가 주도해서 가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거의 100여 개 이상의 그 벤더들이 모여서 산업 표준화시킨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다 쓰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미디어가 사실 NVMe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NVMe 아키텍처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이 NVMe를 표준화시킨 그런 그 단체의 상위 이제 단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NVMe에다가 이제 그 오버 패브릭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아마 초부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스로지 벤더 분들이 이제 NVMe 오버 패브릭을 또 얘기하고 다니십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그 사타나 그 사스 방식의 SSD보다 NVMe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NVMe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성능에 좀 포커스된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토리지 벤더들도 NVMe 기반의 어떤 스토리지들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카시 방식은 이런 어떤 그 일종의 계층을 통해서 I/O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MBA 방식은 여기에다가 기존에 쓰던 어떤 그 SATA나 SAS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아예 제거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VMe 드라이버가 바로 이제 컨트롤러랑 연동이 돼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계층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계층을 거치는 것보다 사실 레이턴시 측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결국에는 SATA나 SAS 컨트롤러 칩을 통하지 않고 바로 NVMe라고 부르는 그런 컨트롤러를 통해서 그런 통신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NVMe 패브릭이라고 나온 것은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똑같은 NVMe 아키텍처에다가 중간에 네트워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스카시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던 스카시를 갖다가 외장으로 빼면서 나온 것이 바로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그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이 어떤 계층형 구조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상위 레이어에 스카시 프로토콜을 매핑해서 가면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파이버 채널 기반의 스카시 그 전송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스카시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NVMe를 이제 매핑시키면 파이버 채널에다가 NVMe를 태워서 바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NVMe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버 채널도 있고요, 이더넷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밴드도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파이버 채널은 주로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요. 뭐 여러분이 여태까지 거의 뭐 20년, 30년 이상 필드에서 이미 그 파이버 채널을 가지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다 구축하셨죠. 그만큼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된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검증된 프로토콜 기반의 NVMe를 보내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요즘에 그 NVMe 패브릭 방식의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을 많이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스토리지 관련된 기술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스토리지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면 사실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도 사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곧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NVMe가 이 패브릭상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기존의 그 하드디스크 방식의 어떤 스토리지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I/O와 I/O 간의 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이 보내지고 그 중간에 있는 빈 슬롯이 상당히 좀 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트래픽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4기가 파이버 채널 시절에 원지도 안 썼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AS나 SATA 방식의 이제 SSD로 가면서 사실 그 갭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 방식의 파이버 채널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올 플래시 방식의 SATA나 SAS 방식 올 플래시를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 많은 트래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8G나 16G까지 충분히 이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NVMe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SATA나 SAS 방식보다 많게는 한 7배 이상 더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이 인터프레임 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뭐 요즘에 또 이제 올플래시 쪽은 뭐 밀리언 IOPS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밀리언 IOPS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밴드위스를 이제는 10G, 40G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 하나에서. 그만큼 많은 트래픽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트래픽들이 파이버 채널 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가령 예를 들면 컨제스천 같은 것들. 기존에는 뭐 트래픽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트래픽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면 사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트래픽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계속 이제 스토리지 관련 기술을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이슈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객이 웹 서버도 돌리시고 DB도 돌리시고 뭐 스트리밍 서버도 돌리시고 이런 환경이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토리지를 갖다가 예전 스토리지도 있고 올 플래시, 심지어 NVMe 방식의 스토리지 도입하십니다. 계속 신규 그 스토리지 도입하시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MC나 네뎁이나 히타치나 메이저 벤더들뿐만 아니라 퓨어나 이런 벤더들에 있는 그런 올 플래시 스토리지를 점점 많이 도입하시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이 한꺼번에 이제 묶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찾죠,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 벤더, 가상화 벤더, 뭐 센 있으면 센 벤더, 스토리지 벤더 전부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핑퐁 치다가 우리 이슈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다반사죠.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스토리지 환경이 변하면서 정말 좋은 성능을 기대하고 스토리지 도입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발생을 종종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싼 그 올플래시 스토리지 도입해서 효과를 못 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보통 센 위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혹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들이 처음부터 그런 대형기를 이제 모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세스나 같은 비행기를 몰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시계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 시계 비행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어떤 그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그 속도나 이런 성능이 좌우되는 그런 그거를 갖다가 프랙티스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기준점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기의 성능이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시계 비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시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제 생각엔 이쪽 그 분야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안대를 하고 비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파이버 채널 여러분 분석하고 하시는 적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태는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실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어떤 OS의 어떤 버그로 인해서 파이버 채널 드라이버의 버그였죠. 그래서 올플래시 BMT를 하다가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론상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이제 벤더들 다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프로젝트는 딜레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파이버 채널 자체가 또 이미 뭐 필드에서 검증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버 채널 자체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프로 컨트롤을 갖다가 파이버 채널에서는 버퍼 크레딧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 크레딧이 다 소진됐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크레딧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과거의 전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다 픽스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VMe 오버 패브릭 기반으로 가면
더 많은 트래픽들이 일어나잖아요. 파이버 채널이 그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HB 자체의 어떤 그 펌웨어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고객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센 쪽에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파이버 채널 쪽은요, 모든 벤더들이 펌웨어 레벨 어떤 버전부터 어떤 스토리지 서버에 대한 모델명 이런 걸 전부 다 연결해서 테스트한 매트릭스를 제공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제공해드렸던 건데요. 지금처럼 이제 신규 프로덕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일일이 다 테스트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럼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이 가운데 여기를 보자는 겁니다. 사실 서버나 스토리지 그 박스 레벨에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딥다이브 할 수 있는 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패브릭 안에서 어떤 그 애널리틱스나 뭐 이런 걸 갖다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일반 네트워크, IP 네트워크처럼 이 안에를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모든 싱글 프레임 하나 빼지 않고 전부 다 모아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훤히 다 들여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나온 게 그 MDS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그 스카시 커맨드를 날렸을 때 거기에서 응답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그 지엽적인 정보만 이용해서 어떤 애널리틱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MD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트릭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센 패브릭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제공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센에 대한 애널리틱스 통해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실 그 애널리틱스 솔루션들이 대부분 IP에 좀 많이 수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테트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전부 다 IP 베이스의 그런 솔루션들이 대부분이었죠. 파이버 채널 쪽 센 스위치 기반의 어떤 애널리틱스 제공하는 벤더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사실 어떤 그 엔드 투 엔드로 뭔가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갖다가 체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뭐 하나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 빠진 조각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MDS의 애널리틱스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외장으로 연결된 그 스토리지 공간에다가 이런 모든 데이터, 그 파이버 채널 데이터 헤더를 갖다가 저장하고 한다고 한다면 테트레이션이랑 거의 유사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어떤 변경 관리라는 부분, 감시한다는 부분, 아니면 포렌식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백 데이터로 남겨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파이버 채널 상에서도 이런 분석 기능을 갖다가 탑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엔드투엔드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성능을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조각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솔루션들이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MDS 센 스위치가 32G 플랫폼으로 전부 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G 디렉터 모듈은 이미 출시가 되었죠. 거기 뿐만 아니라 이제 9132T라는 제품도 작년에 이미 런치를 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이미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올 8월 달이 되면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또 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디어에는 런치가 됐습니다만 실제 이제 정식으로는 8월 달에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은 전부 다 32G 기반의 그런 모델들이죠. 모듈이 됐던 박스가 됐던 간에 32G 베이스의 어떤 모델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애널리틱스를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MDS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그 구성이 돼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IP 베이스의 그런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보시는 MPU라는 칩입니다. 그래서 모든 32G 플랫폼들에는 이 MPU라는 칩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MPU 칩이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포워딩 에이직 쪽에서 어떤 그 트래픽들을 갖다가 분석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그 해당하는 포트들의 FC와 스카시 헤더들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이 MPU 칩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그 헤더들을 받은 그 MPU 칩은 어떤 일종의 연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연산 작업을 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그 성능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매니지먼트 포트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니지먼트 포트에서 어떤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이더넷 베이스죠. IP로 통해서 어떤 그 DCNM, 저희가 이제 MDS나 넥서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인데요. 거기에다 보내서 애널리틱스를 간단히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 NMS가 있으시면 NMS에 이제 연동도 가능하시고요. REST API 기반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트래픽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서버가 특정 스토리지에 어떤 볼륨을 갖다가 접근을 할 때 레이턴시 갑자기 팍 튄다든지 뭐 이런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도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파이버 채널 상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다, 핀포인트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파이버 채널 어떤 애널리틱스 기능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스위치 기반의 어떤 그런 애널리틱스 기능이 전무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탭 장비 이용해서 별도의 그 전용 그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그 파이버 채널 애널리틱스를 돌렸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전용의 어떤 그 애널리틱스를 담당하는 박스를 이용해서 또 이제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고 해당하는 포트에서 뿐만 아니라 전 포트에서 애널리틱스 기능을 온만 시키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MPU 칩으로 트래픽들이 가서 헤더만 잘라서 그 헤더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시켜서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테트리션 다른 이제 그 빅데이터 하둡 기반의 어떤 그런 솔루션보다 훨씬 더 작은 데이터들이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그 솔루션보다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사실 요 파이버 채널 포트들이 상당히 비싸요. 그냥 일반 이더넷 포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좀 됩니다. 포트당 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런 높은 단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탭 장비나 그런 전용 어널리틱스를 위한 장비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포트를 빼서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또 간단하게 또 애널리틱스를 갖다 이네이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그 시스코 MDS 센의 애널리틱스 32G 플랫폼의 애널리틱스 기능을 이용한다고 그런다면 전부 다 32G 라인 스피드로 모든 플로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내장형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케이블링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처만 올리시고 애널리틱스 기능을 포트에서 이네이블만 시키시면 바로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이버 채널 상에서 어떤 가시화된 그런 분석 기능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벤더가 시스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실제로 3G 그 업계 자체 많은 기술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했었습니다만 NVMe는 사실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3G 업계에서 NVMe 관련된 기술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 NVMe가 이제 NVMe 그 서버나 3G 박스를 넘어서 가기 시작하는 NVMe 패브릭으로 가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파이버 채널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그 패브릭에 대한 가시성이나 분석 기능이 없이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슈가 생겼을 때 디텍션에서 바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세대 센에서는 애널리티스를 탑재한 그런 센 스위치를 도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